지난달 3월달 20일에 그 전 세계적인 서비스 구글의 로고라고 하는 부분들이 바뀌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나왔거든요. 혹시 이분 아십니까? 이분이 헝가리의 의사인데요. 젬레 바이스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그 헝가리 출신의 오스트리아에서 일하셨던 분인데 그 산부인과에서 일을 하셨거든요. 이분이 얼마나 흥미로운 얘기 하셨냐면 그 산부인과에서 굉장히 많은 임산부들이 아이를 낳은 다음에 사망률이 매우 높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건 두 군데의 병동이 있었는데 한 병동은 사망률이 높고 한 병동은 낮았어요. 네. 그 차이를 봤더니 의사가 아이를 받는 쪽이 높았고요. 그다음에 산파가 아이를 받는 쪽이 낮았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높은 수준의 의료진이 했으면 결과가 좋을 것 같은데 아니란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워칭해 보시다가 가설을 세웠는데 혹시 의사가 아이를 받을 때 뭔가 실수하는지 이제 이걸 본 거죠. 봤더니 의대생들이 해부를 한 다음에 바로 달려와서 아이를 받는다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모르는 세균 같은 게 있는데 그것 때문에 잘못된 게 아닐까에 대한 추론을 하시고 손 씻기를 강제화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의사들은 먼저 손을 씻고 와서 아이를 받아라. 그다음에 드라마틱하게 사망률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손 씻기를 처음에 얘기했던 굉장히 유명한 의사 선생님입니다.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뭐냐면 요즘 손 많이 씻으시죠? 네. 정말 많이 씻지 않습니까? 소독도 많이 하고.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몰랐던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왜 안 했을까요? 이유는 관성 때문이에요. 그렇지. 습관이라는 건 무서운 나름의 어떤 나한테는 지금까지 쌓아진 무엇인가의 관습 같은 것이기 때문에 바꾸기 힘들다는 거죠. 똑같이 실제로 본다면, 네. 손 씻기를 강조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만 예방되는 게 아니라 식중독이나 기타 다른 질병들도 확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맞아요. 네. 감기, 눈병 다 줄었고요. 아, 그러네. 식중독도 줄었고요.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다른 형태의 컨시퀀스가 나온 거죠. 지금 스카이프로 보고 계시죠? 굉장히 많은 분께서 늦은 시간까지 보고 계신데요. 네. 줌을 써서 일하는 것들도 많이 보입니다. 줌어라고 그래요. 줌을 쓰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제는 이렇게 일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일하는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해서도 조금씩 예측이 가능하시죠.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계속 밀어나갔는데 대학은 그럴 수 없으니까 먼저 시작했단 말이죠. 인터넷 강의 혹은 사이버 강의인데요. 이때 해프닝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이유가 어떤 교수님들께서는 한 번도 안 해보신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지금 녹화도 안 해보신 분들한테 생방송에 그런 기회를 드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도와드릴지에 대한 부분들이 새로운 산업으로 이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강연 잘하시는 명강사들도 온라인으로 강연하는 게 이게 너무 힘들대요. 왜냐하면 이렇게 대면하는 강의들을 하던 분들은 반응이 없으니까. 반응도 있고 이렇게 하다가 졸고 있으면 혼내기도 하고 뭐. 네. 근데 보이지도 않는 온라인으로 강의하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네, 혼자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제가 코빅 녹화하는데 관객 없이 간 지가 몇 주 됐거든요. 웃음 없이 하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또 개그맨들이 이제 관객으로 있는데 개그맨들은 안 웃기면 안 웃어요. 그러니까 시어 오디션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정말 살얼음판을 몇 주 동안 걷고 있습니다. 야. 교수가 온라인 강의를 하면서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요. 네.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20대 초반이잖아요. 네. 자기들이 보는 컨텐츠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근데 교수님들의 컨텐츠를 보니까 너무 비교가 되는 거죠. 격차 때문에 강의 첫날 우리 학교에서만 불만이 2,000건이 올라요. 어떤 강의는 교수님 얼굴은 안 나오고 손만 나와요. 막 이런 것도 있고요. 참 처음이어서 이런 게 다 생기는구나. 모두가 네. 분발하는 계기가 되겠다. 교수님의 준비 부족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지원 시스템이 부족일 수도 있어요. 너무 갑자기 예. 생긴 일이니까. 그렇죠. 네. 그 자원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수문한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없이 출발하다 보니까 생기는 삐걱거림을 볼 수 있단 말이죠. 지금의 어떤 시행착오가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 부분을 잘 관찰해서 부족한 부분을 메꿔나가고 좋은 부분을 남길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이제 고민해 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변화가 만들어질 때까지는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움직이는 최소 에너지가 요구되는데 촉매가 들어가면 에너지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생긴 일은 기술의 발전이 사회 변화에 촉매가 될 수도 있어요. 새로운 것들이 뭐 앞뒤를 안 가리고 나오고 있는데요. 어머, 이런 회? 경우죠. 드라이브 스루 회 같은 거. 맞아. 아, 맞아요. 울산인가 포항인가 그쪽에서 야. 순식간에 완판됐다고 하는데. 정말 좋은 아이디어죠. 왜냐하면 저희가 신기하네. 데이터를 보면 별게 회는 전통적으로 혼자 먹는 것보다 같이 먹는 거예요. 이런 형태의 모임용 음식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매출이 힘들어지고 영업이 어려워지니까 아이디어를 내신 거죠. 예상외로 잘 팔립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새로운 사업이 나오는 것들은 이제 우리의 지혜와 사람들의 니즈가 결합됐던 케이스를 볼 수가 있어요. 더 간다면 드라이브스루 국밥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어디서 먹어요? 집에 가져가서. 우리는 길을 찾는 거죠. 제가 오늘도 여기 촬영 오다 뭘 봤냐면 드라이브스루 농산물 판매를 봤거든요. 그런 식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나름 타개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협동하고 같이 공유하고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것들이 재미도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새로운 마케팅이 성공하고 있는 케이스라고 한국을 볼 수 있겠죠. 제가 지금 하고 싶어 하는 게 저희 가게를 잠깐 휴업했는데 이제 젊은 청년들하고 아이디어를 나누다 보니까 생각나는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요즘 미술관에 사람이 없대요. 네. 전혀 없대요. 그래서 화가들이 뭐 전시할 데가 없다 그래서 야 그냥 우리 가게에 워킹스루로 그냥 통로만 만들어서 사람들이 거리를 두고 지나가면서 작품을 감상하고 그냥 나가는 워킹스루 미술관을 한번 해보자 해서 작은 미술관. 저는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자꾸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좋은 아이디어신 것 같아요. 네. 이런 방송을 통해서 알려진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대신에 이렇게 거리를 두고 입장을 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흥미롭습니다. 네. 함께 즐기는 거는 여러 솔루션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함께 가는 것들에 대한 연대 이슈예요. 아시는 것처럼 이런 거 나왔잖아요. 마스크 병단 그런 거. 그러니까 그치. 나이가 드신 분이 직접 만드셔가지고 와서 놓고 가셨다고 이런 내용들. 네. 이 연결되는 게 이런 얘기 있거든요. 한국인의 취미는 국난극복 뭐 이런 거. 뭐 금목이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형태의 연대가 우리는 일상화돼 있었다라고 이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집단에서의 동조 내지는 더 나아가서 협동에 대한 부분들의 DNA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삶에 살아왔던 경험들이 버추얼과 연결되면서 더 강력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대 출발은 데이터입니다. 인풋이 부정확하면 결과가 잘 나올 수가 없거든요. 출발이 돼야 돼요. 그다음에 했던 거 뭐였냐면 그걸 기반으로 했던 시스템이에요. 들어온 정보들을 처리해서 그 정보들 하나하나가 의미 있게 관리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가는 과정인데 많은 분들이 놀라시는 게 이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입국 과정에서 앱을 설치하고 자가로 묻고 그다음에 본인의 위치를 전부 다 컨센트를 통해서 허락하고 그다음에 매일같이 리포트라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앱으로 돼 있거든요. 그럼 프로세스가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정보가 공유됩니다. 이런 형태의 정보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위험을 회피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레이트를 낮추면서도 어떤 형태의 공공선을 만드는데 새로운 형태의 시도를 가능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정보의 프라이버시 이슈가 있어요. 이걸 어디까지 알아야 되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사실은 중요한데 그 사람이 몇 살에 성별은 무엇이고 사는 곳은 어디이며 어느 동선을 타봤는지는 굳이 알 필요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내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특정 장소에 특정 시간에 확진자가 왔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지 그분이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맞아.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일을 해본 적 없기 때문에 처음엔 그걸 굉장히 많이 오픈했었고 3월 9일에 인권위의 권고 이후에는 그 정보의 오픈에 대한 방법들을 나름 고민해서 바꾸고 있어요. 우리의 프라이버시를 해치지 않으며 공공선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균형을 찾아야 됩니다. 온라인 방청객 여러분께서 해주신 질문 중에 한 가지를 골라서 해드릴게요. 코로나 종식 이후 우리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은? 이라고 질문 주셨어요. 사람이 어려운 일을 겪거나 아니면 큰 충격을 받으면 삶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거든요. 맞아. 일상이 소중해져요. 가족이 소중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지금까지 삶에서의 관성 자체가 깨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이제 더 높은 수준의 가치관으로 사람들이 좀 더 추구하거나 공공선에 대한 이슈가 더 올라가기 시작할 거예요. 작게는 본인의 삶을 생각해 보시고 크게는 우리 삶의 어떤 지향점이라든지 방향을 준비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그 다음 스텝에 대한 부분들의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시점상으로 보면 우리가 산업화 이후에 뭐 모던 타임즈에 나오는 것처럼 매일 출퇴근하고 어떤 기계의 부품으로 살아가는 거에 대한 회의가 생기기 시작하고 워라벨이 뜨고 힐링이 뜨고 하면서 사실 이 시기가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정말 어떤 전환을 맞을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 또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문명이 진화하는 계기로도 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2년 전 겨울에 자동차 사고를 당해서 죽다 살았거든요. 근데 참 운 좋게 살았는데 그 후에 내가 이렇게 일 중독에 미친 듯이 일하면 뭐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때가 생겼어요. 이번 코로나19가 잘 우리가 이겨내면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가치가 뭔지를 한 번쯤 더 고민하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더라고요. 더 높은 수준의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좋은 찬스거든요. 물론 이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찬스로 작용하지 않고 위기가 더 크지만 위기를 극복하면서 그 찬스에 대한 부분들을 놓치지 않는다면 더 성숙한 사회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